황금의 성분 중에 바이칼린이라고 있는데요. 이 바이칼린이 소염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렬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두통 있으신 환자분들을 아주 많이 만납니다. 위장병이 있거나 대장병이 있거나 심장이 좋지 않거나 폐가 약하거나 등등 대부분의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두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두통만 있는 분들은 드물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염증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노폐물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뇌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는 거죠. 요즘은 브레인 포그라는 말도 많이 쓰죠. 뭔가 머릿속이 맑지 않고 무겁고 멍하고 띵한 상태를 말합니다. 브레인 포그는 통증은 심한 상태는 아닌데요. 한마디로 뇌 기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브레인 포그도 당연히 만성 염증의 영향을 받습니다. 두통하면 편두통도 있는데요. 편두통은 일반적인 두통보다 통증이 좀 더 심하고 혈관에 박동이 느껴지는 두통을 말합니다. 머리 한쪽에만 나타나는 두통이 아니죠. 그래서 치료는 두통처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두통이 심하면 꼭 하는 행사가 있죠. MRI 찍고 CT 찍습니다. 그런데 두통으로 이런 검사를 하고 나서 뭔가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MRI나 CT를 찍어서 뭔가 나오면 그건 중풍이나 뇌종양입니다. 심각한 질환이죠. 대부분의 두통은 뇌 실질의 구조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두통이 생기면 가장 많이 먹는 약물이 뭐가 있죠? 아스피린, 타이레놀, 이부브로펜 이런 약들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약물들이 만성 두통에는 효과가 그리 잘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해열 진통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열이 심하게 나지 않는 두통은 큰 효과가 없죠. 두통이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나 긴장을 하게 되면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과흥분되죠. 그래서 뇌신경이 과흥분합니다. 뇌신경이 흥분하면서 과전류가 흐르고 압력이 증가하고 노폐물이 쌓여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음식 알러지입니다. 땅콩 알러지도 있고요. 밀가루 음식에 포함된 글루텐, 유제품에 포함된 카제인 같은 음식 때문에 알러지가 발생하면 두통이 따라옵니다. 커피를 적당량 마시면 두통이 완화되죠.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오히려 두통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은 에너지를 당겨 쓰기 때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이죠. 또 음주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와인 속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이나 소주나 막걸리에 들어있는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는 뇌신경을 자극해서 두통을 많이 유발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의 원인 물질이잖아요. 햄이나 소시지에 들어있는 방부제도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발효된 치즈나 피클에 들어있는 티라민도 뇌혈관을 수축시켜서 두통을 유발합니다. 두통을 유발하는 세 번째 원인은 환경입니다. 계절 알러지가 있는 분도 있죠. 봄만 되면 비염이 생겨서 두통을 유발하고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면 저기압 때문에 두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데요. 여성 호르몬 관련 약물이나 식품을 너무 많이 복용해도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이죠. 잠을 못 자면 뇌신경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또 수면제를 많이 복용해도 두통이 생기고요. 여섯 번째는 담즙 정체 때문인데요. 담낭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담즙의 흐름이 나빠지면 주로 오른쪽 머리에서 두통이 생깁니다. 또 췌장에서 소화액 분비가 잘 되지 않으면 왼쪽 두통이 생기고요. 일곱 번째는 약물 부작용으로 두통이 생기는데요. 여러 가지 소염제, 항생제들이 부작용으로 두통이 생길 수 있죠.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이부브로펜처럼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약물들도 장기 복용하면 리바운드 작용으로 오히려 두통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만성 두통은 천연물 약차로 치료하시면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약차의 첫 번째 재료는 황금입니다. 18K, 24K 귀금속 골드가 아니고요. 약초 황금인데요. 다른 말로 속썩은 풀이라고 합니다. 이 풀의 뿌리가 잘라보면 노란색을 띠고 있어서 황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난번에 염증 치료에 좋은 약초로 김은화를 알려드렸는데요. 고급스러운 이름을 가진 약초들이 이름에 걸맞게 치료 효과도 좋습니다.
황금은 주로 우리 몸 상부, 그러니까 가슴 위쪽과 머리 쪽의 열을 치료하는 약재입니다. 한방에서는 청열한다고 하는데요. 염증을 치료하고 해열하는 작용이 있죠. 황금의 성분 중에 바이칼린이라고 있는데요. 이 바이칼린이 소염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황금은 소염 작용 외에도 항균 작용도 강한데요. 장티푸스 초기에 쓰면 해열 작용과 함께 세균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급성장염이나 세균성 이질에도 효과 있죠. 황금은 생리통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생리가 길어지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 자주 처방됩니다. 또 황금은 혈압을 내리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신경이 과흥분되어 있거나 고혈압으로 두통이 생길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황금과 계피를 함께 배합해서 약차로 만드시면 좋은데요. 계피가 혈압을 내리고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지나친 뇌신경의 흥분으로 발생한 노폐물을 머리에서 몸통으로 순환시켜서 제거해 줍니다. 또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서 뇌신경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도 도움이 되죠. 황금은 성질이 찹니다. 대신 계피는 성질이 따뜻하죠. 그래서 둘을 배합하면 대부분의 두통에 두루두루 효과 있습니다. 여기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황금과 계피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대추를 첨가해 주시면 두통을 치료하는 황금 계피 대추 비법 약차가 완성되는 거죠. 황금과 계피와 대추를 4에서 8g씩 배합하시고 500에서 1000cc의 물에 끓이시면 되고요. 10% 정도 졸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2, 3회 복용하시고 두통과 브레인 포그 없는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